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어느새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9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에 이벤트가 정말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를 소화해낸 코스피 코스닥인데 일단 간밤에 뉴욕은 또 한 번 뜨거웠습니다. 뉴욕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이 역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전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반쪽짜리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그 결과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은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밤에 뉴욕은 다시 한번 올라갔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은 관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2시의 시장 분위기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코스닥 또한 0.2%의 하락세. 코스피는 3,189포인트에서 코스닥은 796포인트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 전략을 세워볼 때일 텐데요. 9월엔 금리 인하가 현재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있을 거고요. 아울러서 배당주에 우리가 눈길을 줘야 된다라는 증권사들의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이 시각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또 한 번 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굉장합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매도 출회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2,500억 원에 팔자, 기관도 오늘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 그리고 선물 시장 쪽으로도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7만 원 선으로의 진입을 알렸습니다. 하이닉스 어제장에서 급락을 뒤로한 채 가파른 상승으로 반등세를 보여줬었죠. 현재는 보합권에서 다시 한번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단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쉼이 나오고 있습니다. LNF 어제 부채 비율 확대라는 이야기 속에 급락이 연출됐었죠. 2차 전지단을 다 같이 끌어내렸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LNF 5% 이상의 급락,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현재 구간 2% 추가적인 약세 이어가는 구간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0.8%의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보실까요? 자, 오늘 확실히 혼조 양상이 뚜렷합니다. 올라가는 섹터 명확한 건 역시나 조선주일 텐데요. 일단 방산도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의 약세고요. 기아는 0.3%, 그리고 HD현대중공업 4%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 오늘 조선주, 조선기자재, 피팅 밸브, 조선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 군단들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조선일 텐데 조선주는 지금 자리 이제 보유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일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조선에 대해서 뜯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내에서 알테오젠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4%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43만 7천 원까지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알테오젠 호평 일색이라고 하죠. 53만 원까지 TP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아가고 있고요. 역시나 금리 인하, 수혜 섹터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다가오는 9월부터는 제약바이오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옥석 가리기가 필수겠죠. 자,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4%, 3% 추가적인 하락 나오고 있고요. 펩트론 3% 가까이, 파마리서치도 현재 구간 1%대 약세입니다.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보실까요? 자, ABL바이오도 추가적으로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삼천당제약, HLB, 리가켄바이오까지 일제히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 오늘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면서 로봇주 쪽으로 강력한 단발적인 매기가 쏠렸었는데요. 일단 일시적인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근에 숨고르기가 다시 한번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1.8%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봤는데요. 이제 9월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8월을 잘 보내고 9월을 잘 맞이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시장 오늘은 김민준 전문가님과 오늘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체기 전문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오늘 많이 챙겨드릴게요. 네, 그럼 이 시장 안에서 어떠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김민준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역시나 금요일 시장이라서 그런지 8월의 마지막 시장이 살짝 주춤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상승 출발했던 지수가 지금은 약세로 전환돼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딱히 악재성 뉴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오늘 밤에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주는 2차 그리고 3차 상법 개정 관련 지주사 관련주가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약세를 보였어요. LNF의 BW 건이 있었고요. 또 테슬라 유럽 판매량의 감소 소식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양상도 있었어요. 일단은 그 잭슨홀 미팅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이어서 오늘 밤에 이제 PC까지 네 가지 이벤트가 모두 소화가 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에서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피 지수는 3,200포인트 위에서 저항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3,200포인트는 어떤 뭐 큰 의미점을 갖지는 않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3,200포인트는 다만, 하나의 어떤 마디, 뭐 3,000, 3,100, 3,200, 뭐 3,300 이런 것처럼 하나의 마디존으로서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기준선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체에서는 앞선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고점을 다시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242포인트 돌파하는 요 흐름이 일단 위쪽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이게 과열을 기간 조정 형태로 이렇게 박스권 행보등락으로 소화하면서 지루한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건데 이 기간이 그럼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냐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 뭐 기술적인 모습에서는 21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이격이 보시는 대로 좁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격이 조금만 더 좁혀지면은 이후에는 위든 아래든 단기 방향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 초반에는 바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온 대로 지금 자리에서는 21 이평선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1 이평선에 대한 지지, 이 지지 방어가 지속될 수 있는지 이를 중심으로 계속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21 이평선 지지하면서 820쪽으로 올라가야만 코스닥의 어떤 패턴 기조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후속 흐름에서 계속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 최근에 코스피 시장 안에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시장에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섹터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섹터는 계속해서 강하고요. 조정이 보이는 섹터도 있는데요. 어디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유리기판 쪽으로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인텔 지분 10% 매입과 관련된 조건부 지분 확보에 대한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됐었죠. 삼성으로서는 이제 인텔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경우에는 미국 내 사업 전개에 있어서 유리한 그런 조건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다소 제외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요. 삼성과 인텔이 협력할 가능성이 큰 분야가 바로 유리기판 부분입니다. 유리기판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에서 전력 효율이나 또는 신호 전달 이쪽에서 일단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핵심 기술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 연말 내지 내년 초 이후로는 유리기판의 상용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외 관련주에서도 선별적인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올 하반기에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서서히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장 안에서 유리기판 테마주 짚어주시고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FNS테크 이 종목을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FNS테크는 반도체, OLED 공정용 장비 부품 소재 업체인데요. 그동안 전량 이제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던 고출력 반도체 공정용 램프를 갖다가 생산하는 대만의 아사히 램프를 갖다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런 부품 확보 그리고 시장 확대 나아가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차세대 기술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FNS테크가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FNS테크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중요한 화학적 기계 연마, 즉 CMP의 재사용 패드를요 삼성전자하고 이전에 공동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글라스 관통 전극 공정과 관련된 에칭 장비 이 분야에서 FNS테크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올 상반기 57억 원의 영업이익하고 50억 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이를 감안해 볼 때 현재의 1,000억 원의 시가총액은 주가에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조정 이후에 60일 이평선에서 지지 후 오늘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차도 놓고 볼 때 13,000원이요. 이 13,000원을 회복해서 지지로 전환을 해야만 본격적인 회복 시도의 어떤 패턴 기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안에서 FNS테크 짚어주셨고요. 13,000원을 회복을 하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섹터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들여다보면 좋을 섹터가 어딜까요? 한번 앞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조선 엔진 이쪽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STX 엔진하고 한화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그리고 HD 현대 중공업 이와 같은 조선 쪽 엔진 관련주 쪽에서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특히 지수의 약세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 엔진 분야 쪽에서 강세가 부각되는 그런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조선업의 호황에 따른 선박 엔진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가지고 저탄소 엔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배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선박 엔진 관련주 주가가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것도 이상의 배경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조선 기자재 쪽 그리고 조선 쪽도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조선 기자재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 매매가 좀 돌았었던 터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디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STX 엔진을 좀 체크해 보는데요. STX 엔진이 조정을 거쳐가지고 고점을 다시 높여주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올 2분기에 333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29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순이익 기준에서 놓고 보면 올 1분기 대비 약 3배 가까이 급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는데요. 발전기 및 그다음에 방산용 엔진 매출 이쪽이 증가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더욱 가속화된 그러한 양상이고요. 선박용 이중 연료 발전기 엔진이죠. 이쪽에 신규 수주가 증가되면서 이 역시 실적 성장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특히 민수 부문의 수주 잔고가 원래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최대 3천억 원대에서 계속 한계를 보였었거든요. 이 한계를 보여왔었는데 이게 드디어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5천억 원 이상으로 수주 잔고가 증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HD 현대그룹으로부터의 선박용 발전 엔진 수주 바로 이 부분이 수주 잔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STX 엔진은 한 가지 부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계속된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 오보행 이슈가 궁극적인 부담으로 계속 잔존하는 그런 상황은 있다라는 점을 같이 좀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단기 조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재상승하면서 고점을 높였거든요. 앞선 전고점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대략 한 42,000원 쪽입니다. 42,000원 쪽. 여기를 갖다가 지지로 전환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을 위한 1차적인 확인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STX 엔진 짚어주셨습니다. 42,000원을 지지하고 안착하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쪽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엔진인데요. 역시나 이번 달에 주신 이후에 28.1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의 이 랠리가 눈부신데요. 계속해서 홀딩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한화 엔진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거의 20%에 접근하는 그런 상승률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좀 박스권에서 며칠간 움직였던 자리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선업 업황 호조에 따른 선박 엔진 수주 증가세가 부각됐고, 과거 수주했던 고가 수주 엔진이 이제 매출화 되면서요,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계속 또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개시로 인한 어떤 기대감까지 주가에 지속 반영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상승으로 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경신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 상승 기조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만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9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월봉 기준에서 추세 기준에서 놓고 보면 다소 이격이 발생되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9월 달에 들어가서는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매물과의 공방을 거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당장의 위치에서는 43,000원에 최고 43,000원에 앞선 여기 고점 있죠. 전고점. 여기만 하향하지 않는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의 상승 기조는 아직 살아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엔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 있지만 43,000원을 깨지 않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바로 KC텍 주셨는데요. 오늘 반도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KC텍 왜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KC텍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 기지를 갖다가 구축하면서요.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데 올해 안에 미국의 오리건주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오리건주에는요, 인텔이나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주요 생산 거점이 밀집해 있거든요. 이곳을 거점으로 반도체 소재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 중국 중심의 공급망의 어떤 의존도 이게 높았다면 이걸 좀 낮추면서 중장기적인 새로운 어떤 성장 기반을 구상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그러니까 CMP 공정 연마제인 슬러리와 같은 이러한 어떤 핵심 소재를 갖다가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면서 인텔이나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대형 고객사와의 관계를 갖다가 더욱 높여 나가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새로운 기회 모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8월 상승 이후에 상승으로 이 상승을 통해서 이제 지지권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났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거친 이후에 21이평선 지지에서 여전히 방어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양선 양봉에서 21이평선에 대한 지지 방어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에 성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볼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매수가는 33,500원 이하에서 좀 공략 포인트를 맞춰보겠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1,000원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네, 8월 마지막 시장 K식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K식텍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또 시장에 받은 종목이라 조금 더 의미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이 인텔과의 협력 강화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33,5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 31,000원까지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인준 전문가님과 조금 더 가깝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고 들어오셔서 무료 정보방 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가격 전략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채기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단은 시장 좀 관망의 자세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잖아요. 여전할까요? 네, 지난주나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뷰는 변함이 없고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양시장 0.3%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한 1,700, 한 57개 정도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상승 종목 같은 경우는 양시장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800개 정도, 800개 정도, 이 정도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지금 수급을 좀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 개인이 있는데, 이 코스피의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기관 쪽에서의 그 하락을 계속해서 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이제 어느 쪽이냐? 금융투자 쪽이죠. 이쪽에서 지금 하방을 계속해서 제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수세가 안 오고 매도세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면은 그때는 또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아시아 시장에서 흐름을 좀 보면은 상승한 국가가 있고 또 하락하는 국가. 어제도 이제 아시아 시장이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아시아 시장에서도 약간의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 하면은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상단에서 계속해서 캔들을 보면은 매도 물량이 매수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아까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겨우겨우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만약에 미국 쪽에서 경기에 좀 안 좋은 그 쇼크가 나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쇼크가 크게 오면서 데미지를 좀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월 달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시장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월 달에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미리 또 시장에 선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오히려 금리 인하가 또 악재로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말았는데 개별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조선이라든가 방산주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면 동시에 같이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대응을 하실 때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을 하실 때 조금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원달러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차트가 제가 여기에서 쌍바닥을 좀 찍고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승하면서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뭐 원달러 자리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면 또 시장에도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달러 지수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 조정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니까 그 기대를 좀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말씀 주셨고 여전히 관망으로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뷰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채기 전문가님의 특징 섹터가 궁금한데 첫 번째 섹터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네, 반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또 조정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그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희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갔을 때는 이제 군집 현상이 없었는데 이 삼성전자의 이제 HBM 이 기대감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매개체로 하는 군집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 이제 2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 이제 예상치를 웃돌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같은 경우 2.8, 0.87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61%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AI 반도체 관련주도 대체적으로 상승했죠. MS 0.57, 매플 0.9% 등이 또 대형 기술주도 대부분 또 상승을 좀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KB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죠.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에 이제 4조 한 7천억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3분기에 8조 8천억, 뭐 그다음에 4분기에 9조 2천억이 좀 전망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3분기에도 스마트폰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폰 지금 갤럭시 Z 폴드 7이 판매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얇아졌고, 그러면서 가격은 또 화면도 크다 보니까는 증가가 좀 잘 되면서 15%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인 좀 보고서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HBM4에 대한 초기 개발 과정에 있어서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이제 평택 캠퍼스에서의 신규 진설을 통해 가지고 내년 이제 26년에 HBM 시장 점유율 확대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 DB 하이텍이라든가 HPSP, 기가비스, 오코아시스 등 또 넥스트 칩도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안에서의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디를 체크해 볼까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반도체 웨이퍼에 이제 MI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이제 노광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이제 층간의 이제 오버레이 정렬 오차를 측정하는 장비를 전문적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웨이퍼 이외 여러 겹의 이제 회로 패턴을 정확하게 겹치는 이제 기술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미세한 이 오차를 측정하고 보정하는 것이 이 반도체 이제 수율과 성능에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레이 게이트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특히 이제 최신 디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낸드 플래셔 같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이제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외산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국내 기술력으로 국산화에 이제 성공하면서 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HBM 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혜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시대의 이제 핵심 부품이죠. 이제 HBM 같은 여러 칩을 이제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 패키지 이제 공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각 층의 이제 정밀 상태를 이제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HBM 생산에 필요한 신규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국내외 주요 고객사에 이제 공급하고 있고, HBM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 오버레이 장비 외에 이제
후공장에 사용되는 또 신규 장비를 좀 개발해가지고 매출 포트폴리오를 좀 확정하면서 특히 이제 고마진의 후공정 장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21년도에 이제 상장했다가 그대로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자, 22년에 하반기 때 이제 한번 바닥을 찍고 상승했다가 또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밀린다고 밀릴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오케이 사인 받아봤습니다. 오늘 하채기 전문가님 종목 AS 있습니다. 지난주에 받았었던 네오크레마인데요. 우리 일주일 만에 수익 30%가 넘어갔습니다. 34% 가까워 오는 구간이고 오늘 신고가 같더라고요. 지금 자리 전략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시가 하나 이제 나왔었잖아요. 일단은 좀 단일가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비만 관련해가지고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오크레마 일주일 만에 우리 34%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말씀 주셨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채기 전문가님의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 자, 오늘의 승부주 띄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온칩스 주셨네요. 역시 반도체 주목하시나 봐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좀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좀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상승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했는데, 이제 강원칩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하고 또 연관이 되는 그런 회사인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원칩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좀 회사이고요. 강원칩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펠리스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 반도체 디자인을 파운드리 공정에 맞춰서 최적화하고 양산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중간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 기술을 활용한 칩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이죠. ARM 디자인 파트너로서 AI라든가 차량용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필요한 IP를 활용해가지고 고객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놉시스 및 케이던스 등과 협력하여서 기술력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AI 및 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또 수혜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매출 중에 AI 및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으로 가온칩스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가온칩스도 2024년도에 여기죠. 지금 12만 7,900원을 찍고 나서 빠르게 지금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13,200원 했던 게 12만 7,900원. 이제 바닥 대비해서 이제 1,000%는 못 갔는데 거의 이제 갈 뻔했었는데 그래서 템버거가 나올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그 뒤로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지금 하락세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격 조정. 우리가 이제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보면은 이미 여기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 조정이 나와버렸습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슈가 더 강하게 나오거나
그다음에 AI 쪽에서나 차량 쪽 반도체 쪽에서의 이야기 나온다 하면은 언제든지 지금 자리에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 관점에서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현재가 이하에서 45,900원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2,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받았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하는 업체죠.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손절가 42,500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하채기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 두 종목 함께 확인해 주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금요일 마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8월의 마지막이고 네. 9월을 맞이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8월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어떻게 보셨어요? 한 달간? 일단 뭐 한 달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뭐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출렁거렸었던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기대감이 뭐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세론 뉴스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좀 지속이 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이제 조선 방산, 그다음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좋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3,200포인트에 지금 되면 뭐 한번 이제 찍은 다음서부터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좀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유는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좀 줄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지수 영향도 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지금 3,000원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면서 지수도 한 10포인트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이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런 박스권 행보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과 좀 엇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에도 굉장히 답답한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과 하나씩 오늘 섹터별로 또 이슈가 있는 종목별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주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가장 큰 게 뭐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뭐 대미 투자가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뭐 일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로보틱스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로봇 관련된 부품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보다는 가장 큰 뭐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지배구조 상법 개편에 따른 이제 지배구조 이제 개편 이슈가 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의선 회장이 있기는 하지만 정의선 회장 지분보다는 아버지인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아버지 지분이 이제 정의선 회장한테 이제 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이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비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점이 있는 게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정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현대모비스의 이제 과연 지분율을 어떤 식으로 좀 확대를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룹 이제 승계 과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그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좀 오늘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뭐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뭐 주기적으로 나왔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내에 또 이슈가 또 소멸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조금은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8월 달이 이제 지나면서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이제 현황이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판매 대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판매 대수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지는 좀 그걸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럼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오늘 나온 이슈는 아니다 보니 네. 신선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 사인 오케이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그만큼 쫓아온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뭐 지금 지배구조 관련 때문에 오늘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모비스도 비슷합니다. 뭐 로봇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긴 한데 네. 이런 이제 과연 이런 긍정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같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직까지 뭐 계속 영속성을 갖는다라기보다는 좀 쉬엄쉬엄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배구조 관련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현대차만 놓고 봤을 땐 어떤 시각이세요? 대표님 진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 네. 지금 대미 투자 확대하겠다 발표도 있었고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거에 비해서 너무 안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저평가돼 들어요. 있는 거죠. 네. 뭐 세계 3위의 이제 그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피크아웃 우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 강하게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관세 관련돼서 뭐 일단 15%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부품 이제 관세율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조금은 좀 25%가 일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9월 말까, 그러니까 10월부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판매가 미국 내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전기차 부분도 많이 얘기는 하는데 미국 내에서 대부분 팔리는 거는 내연기관과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은 뭐 작년에 10.5%에서 11%로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 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이런 뭐 주가 흐름을 보면 너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배구조 승계 관련된 부분과 같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아쉬운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네.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보다는 당연히 우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도 우리 진단 받아봤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 사인 오케이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일 마스가 조선. 뭐 오늘 조선 기자재도 정말 강력한 그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HJ중공업 뜯어놓고 보겠습니다. 오늘 20% 이상의 급등, 현재도 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자재가 다른 조선 대비해선, 그러니까 조선사 대비해서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네, 단계잖아요. 그럼 HJ중공업은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는 관점이실까요?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기자재다라기보다는 이제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HJ중공업 내부적으로 이제 매출 구조를 보면 건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한 53%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조선 관련된 부분, 특수선 부분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특수선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뭐 상륙함이나 초계함, 경비함 이런 이제 군 함정을 주로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미국의 MRO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조금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대형 이제 조선사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MRO 관련돼서 특히 미군 해군 함정을 하는데 대형사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대형사 중심으로 됐는데,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MRO 관련된 수주가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부산, 경남 10개 정도의 이제 수리 정비할 수 있는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 정도에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올해 내에 이제 미국의 이제 MRO 관련된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IRSA라고 미해군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약이 체결이 되면 미 해군 함정에 대한 MRO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HJ-중공업이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함정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MRO 능력은 뭐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MRO가 수주가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함정 생산에 경력이 있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잘 가고 있다 풀어주셨는데, 기자재 쪽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자재는 이제 시작인 관점에서 기자재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더 확산이 되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일단 기자재 같은 경우는 완성 조선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는 좀 있다. 올라가긴 하겠지만 아마 상승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업의 수주가 증가할수록 어차피 조선업체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 관련된 부품을 이제 하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물량들이 이제 납품 물량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단가를 좀 깎는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일반 뭐 조선 기자재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도 똑같겠지만 영업이익률의 증가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제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측면에서의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받쳐주고는 있지만 뭐 조금 더 지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뭐 영업이익률이 제한이 된다라고 해도 캐파가 커진다. 그러니까 생산 물량 매출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대비해선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조선 관련해서 너무나 뜨거운데 우리 진단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쪽은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2차 전지는 어떤 관점이신지 우리 알긴 알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을까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잘 갔다가 또 많이 빠져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9월에 코스닥이 코스피의 키 맞추기를 한다면 결국에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제 예전부터 좀 보수적이었고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투자는 많이 하는데 과연 매출이 안 나오는데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보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리튬 가격이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게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이제 86위엔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주에는 또 79위엔대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지금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LNF가 이제 비트볼리오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400%대의 이제 부채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채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재무적 리스크가 조금씩 불거질 가능성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가장 지금 뭐 ESS에 대한 부분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적 회복세를 보이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아마 8월 달 9월 달 전기차 판매는 아마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0월 달부터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이후에는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지금 7월 달 전기차 판매를 보면 지금 테슬라도 줄었지만 현대차도 줄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줄어든 자리를 중국 업체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내에서도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뭐 2차 전지가 뭐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업황 개선이 좀 눈에 띄어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난주에 움직였듯이 리튬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오케이 트레이딩 사인 주셨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수요단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만 뜯어놓고 봐도 역시나 시각 동일하신지 궁금하고 사실 LG엔솔은 이번에 테슬라와 손을 잡았다라는 엄청난 호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을 못 받는 것 같거든요. 네. LG엔솔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발 이제 ESS에 대한 이제 발주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ESS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ESS 관련돼서 지금 시장이 계속 좀 확대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3원계다라기보다는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ESS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LFP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보다는 저가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이제 매출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개인적인 생각인 LFP 배터리가 지금은 뭐 확대되고 있지만 아마 한 3, 4년쯤 지나면 ESS 시장에선 LFP 배터리보다는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라고 얘기하죠. 소듐 배터리가 주류를 차지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국내 업체들이 후발로 LFP 배터리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양산화되는 시점쯤 되면 또 새로운 배터리로 그러니까 교체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슈몰이는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진단해 봤는데 뭐 시각이 동일하시니 우리 다음에 또 시각이 변하셨을 때, 바뀌셨을 때 빨리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양식품 이야기도 하나 더 해볼게요. 오늘도 삼양식품은 달려졌습니다. 164만 원이 장중에 돌파가 됐었거든요.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원체 잘 가다 보니 음식료 쪽 이제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9월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은 이제 리포트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죠. 전부 다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이렇게 올린 가장 큰 이유는 밀양의 이제 제2공장이 6월 달부터 가동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분기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3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밀양 2공장이 이제 생산 규모가 연간 8억 3천만 개 정도의 라면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삼양식품이 갖고 있는 생산 캐퍼의 40%가 신규 공장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매출이 4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제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또 이제 K푸드 같은 경우에는 또 캐대언하고 또 같이 맞물려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캐대원 열풍으로 인해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기존에 이제 K컬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10대, 20대 중심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캐대원으로 인해서 지금 뭐 기성세대, 40대, 50대 기성세대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면 소비층이 그만큼 넓어진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K컬처 관련돼서 뭐 K엔터, 뭐 음악, K-팝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사항이 커지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식 관련된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면 K-푸드와 관련된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럼 뭐 삼양식품의 이제 불닭볶음 챌린지 때문에 판매도 많이 됐지만 특히 뭐 농심 같은 경우도 캐대원 뭐 한정판으로 네. 지금 협업 때문에 이제 한정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국내 그 이런 이제 음식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도가 이제 서구 지역에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서구 지역 중심의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컨텐츠와 음식료가 같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난번 예전에 이제 기생충 나왔을 때 그때 짜파구리 덕분에 라면 주가가 내달렸었고 이번엔 캐대헌의 힘으로 라면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의 관심 섹터와 종목이 궁금합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네. 지금 자리 뭐 선뜻 종목 픽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렇죠. 일단 뭐 계속 증시가 아마 그 순환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월초 월말이기 때문에 각종 이제 경제 데이터나 아니면 수출입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될 건데요. 그 수출입 데이터 중심으로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뭐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뭐 수출도 잘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내 뭐 중심이긴 하지만 선진이라는 회사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선진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사료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좀 크기 때문에 사료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외에 돈육과 돈육 가공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선진포크 한돈이라는 그런 브랜드. 뭐 어떻게 보면 뭐 음식 뭐 돼지고기 드시는 분들은 아실 그런 브랜드인데 그거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식육과 양돈 그다음에 육가공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다른 이제 회사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은 1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443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5배 정도 증가한 49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인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환율 파생 상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제 손실로 인해서 뭐 작년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948억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2,700억, 그러니까 2,8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반기에 1,000억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2,800억이 안 된다. 상당히 좀 싸다고 봐야겠죠. 뭐 연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0.5배 수준밖에 안 된다. 뭐 0.8배 수준밖에 1.8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좋은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주조하는 정책이 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주주 배당이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모 회사가 이제 할인 지주기 때문에 할인 지주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최근에 뭐 주주 배당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자회사에서 배당을 많이 해주면 그만큼 뭐 본인 이제 지주에서도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순이익이 늘어난 만큼 배당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적으로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8월 달 이후에 지금 기관들이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8월 달에만 한 20만 주 넘게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주가가 뭐 올 이제 봄서부터 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가 15,000원대에서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금액으로 보면 한 30%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옆으로 횡보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마무리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 주신 네. 거고 이제 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자리 같은데 그럼 네. 목표가는 어디가 좋을까요? 네,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15,000원. 뭐 1차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은 지금 뭐 121선이 지나고 있는 한 9,000원 정도. 그거 거기에 이제 하회하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 전고점 부근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우리 목표가 15,000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9,000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시장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8월달 시장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자면 다소 좀 심심했던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심심했던 주가와 달리 이슈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큰 거시적인 이벤트들 그리고 모멘텀들도 가득했는데요. 자, 이 안에서 이번 주에 좀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던 다시 한번 랠리가 좀 돌아왔던 그러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크게 환경적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모멘텀도 있는데 오늘은 가지 않는 이 섹터 추가적으로 지금 담아와야 할 자리일까? 이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로봇주입니다. 오늘은 다소 종목별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로봇주에 대해서 8월 마지막 키워드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엔비디아 이야기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던 엔비디아입니다. 자, 이 안에서 이 데이터 센터의 실적이 좀 부진하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받았지만 엔비디아가 내놓는 로봇 이야기에도 관심이 꽤나 쏠렸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차세대로 점 찍은 이 섹터가 바로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CES 2025에서도 젠슨왕 CEO가 이 로봇의 챗GPT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봇 시대의 개막을 또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실적 발표 안에서 이 로봇 부문의 매출이 좀 유의미하게 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5억 8,600억 달러를 보여줬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69%, 거의 70%가 확대가 되는 좀 성장률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기조연설과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에 대한 발표도 있었죠. 로봇 칩 모듈, 이 로봇 브레인이라고 별명을 붙였던데 젠슨 AGX 토르를 또 패키지를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발자용 패키지고요. 이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챗GPT, 오픈 AI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영향을 줬었던 엔비디아가 이렇게 로봇 쪽으로도 계속 이슈를 던져주니까 정말 로봇 사업이 정말 뭔가 될까, 빠르게 도래를 했을까 하는 희망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의 휴메인과도 옴니버스 플랫폼 기반, 이 물리 AI입니다. 플랫폼 기반의 솔루션을 발표했던 적도 있었죠. 이 솔루션을 제조나 물류 현장에 적용해서 운영 효율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기억하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나 물류 현장에 적용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좀 큰 또 정책적인 이슈였죠. 이 노란봉투법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시장에서는 로봇주가 또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 노란봉투법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요. 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좀 제한을 거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파업
활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에게는 어느 정도 보호 효과가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는 좀 이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법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노동 관련된 리스크를 기업 쪽에서 많이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또 많이 도입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들이 로봇주 안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로봇주들을 크게 끌어올렸는데 오늘까지는 로봇주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K-휴머노이드 연합에 대한 이야기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을 한 이후에 이러한 쪽으로 이 기술 쪽으로 굉장히 좀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데 이 안에서 분명히 로봇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K-휴머노이드 연합, 로봇 AI부터 부품, 그리고 시스템, 센서, 휴머노이드 산업까지 전 분야에서 협력체를 말하는 거였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해서 5년 이후에 2030년에는 이 대한민국을 휴머노이드 최강국을 만들겠다 하는 목표였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 K-휴머노이드 관련해서는 사면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 321이라는 통합적인 플랫폼이 좀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해 케이스랩을 또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함께 접목해서 전반적으로 통합 플랫폼을 함께 영위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면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로보티즈가 좀 강세를 보였다가 급락을 했었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1,000억 원의 유상증자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을까 이런 점들을 함께 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안에서 캐파를 확장하겠다라는 이유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한 건데요. 자, 이 안에 데이터 팩토리 안으로 25억 원, 그리고 액추에이터 생산 캐파 확장을 위해서 350억 원, 그리고 모터 생산 시설 75억 원, 로봇 완제품 생산 150억 등 1,000억 원 중에 600억 원을 이렇게 로봇의 이 액추에이터 등등 이 캐파 확장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증권가들은 액추에이터 양산의 레벨 확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캐파 확장이었다, 필수적이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었던 이 시각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관세라든지 이 트럼프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현대차는 미국에 또 대규모의 투자를 함께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올해부터 4년 동안 미국에 26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미국 안에서 연 3만 대 규모로 로봇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던 바가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좀 거세게 내놓고 있고 이런 트럼프의 리쇼어링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미국 내에게 이 공장을 설립할 수밖에 없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세 그리고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또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또 이 공장 안에서 들어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부분들도 로봇주에게 결국에는 좀 이득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석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050년까지 앞으로 25년 동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4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 로봇 시장주,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만큼 확대가 될지 혹은 산업용 로봇이 확대가 될지 이에 대한 의견들은 좀 분분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로봇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좀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시장 안에서 로봇주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 안에서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콜로봇 그리고 많이들 최근에 주목을 하셨던 사면 같은 경우에는 2~3%부터 6.43%까지 현재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원익홀딩스도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2.33% 상승 그리고 라우로보틱스도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었던 로보티즈는 추가적으로 하향세 보이고 있는데요. 2.88%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98,000원 선 지나가
올라가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 3.42%,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이 로보틱스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1%대의 하향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로봇주 안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 안에서 로봇주 미리 한번 선점해볼까, 기회이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20분 남았는데요. 자, 오늘 마감 그리고 9월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은 좀 많이 무겁죠. 네. 좀 뭔가 아침장에 힘을 좀 주다가 다시 좀 대밀려서 뭔가 좀 더 아쉬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증시가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월 달, 그다음에 이제 8월 달 계속해서 박스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좀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한 달 동안에 움직였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종목들이 뭐 내리는 것 같다가도 뭐 방어가 좀 잘 되고 아니면 이제 오름세를 보이는 것 같다가도 뭐 대밀리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장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미증시 안에서 기술주들의 반등도 나왔고 분위기가 좀 괜찮게 나왔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뭐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밀렸죠. 그리고 주도 업종들의 역할들도 굉장히 좀 저조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어제 그다음에 오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긴 한데 2차 전지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죠. 그리고 오늘도 코스닥을 좀 끌어내리는 데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LNF라는 기업의 어제 급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 네.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좀 과하게 흐려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BW 청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안에서 뭐 해지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다라는 뉴스 기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급락하기 직전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뭐 LNF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좀 재무제표의 건정성들 특히나 거기 안에서 부채 비율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사실 뭐 그런 내용들은 7월 달 그다음에 8월 초에 지수가 그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갈 때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무제표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과하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그 흐름 이후에 이제 오늘 LNF가 이제 그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또 한 대를 좀 맞게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좀 2차 전지 쪽 안에서는 사실 요즘에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많이 좀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근 2년에서 3년 동안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가 메리트,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과거에 전기차가 잘 안 팔리면 2차 전지가 돈을 벌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ESS 시장 확대와 우리나라가 이제 LFP 시장으로 그 배터리로의 전환, 그리고 LFP의 높아진 수익성,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이런 그 무역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빈틈으로 들어갈 공간이 많다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제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은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뭐 다음 주 혹은 뭐 이제 9월 달에는 그 회복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전망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제 지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제약 섹터 이런 것들의 활약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다시 시장으로 와서 보면은 제 차트를 좀 한번 넘겨주세요. 코스피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횡보를 했죠. 그리고 뭐 시장 안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9월 달에는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행되는 이벤트들, 그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미국의 분위기를 따라서 연내 여러 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저는 뭐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가 과연 이 박스를 언제 뚫어줄 수 있느냐, 요것을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삼성전자 혹은 기술주들의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코스피가 좀 박스를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시장을 한번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진단해 주셨는데 다행입니다. 2차전 집단 회복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15분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의 공략주 받아봐야 될 텐데 그럼 네. 기술주겠어요? 네. 어디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반도체 쪽 안에서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오늘 네. 좀 선정을 했고요. 어제 제가 야간에 주주비책 방송을 통해서 좀 열심히 또 이제 반도체 업황과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제 정보방에 오신 분들께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된 협력사들, 그다음에 미국 공장에 대한 장비 세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들 이런 것들을 정보방에 같이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중에서 오늘 두산테스나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의 활약은 좀 저조하긴 한데 의외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반등하고 반격하는 힘들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돌려보고 수급표를 보니까 기관 쪽이랑 그다음에 외국인 쪽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를 좀 위쪽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반응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의 전망도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이런 이제 반도체들, 기술주들 이쪽 안에서의 반등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애플 쪽이랑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이랑도 그렇고 파운드리 대규모 계약 수주를 따내왔죠.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가 보여왔었던 실적의 실망감들은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과하게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잡아줄 수 있을 만한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들이 나왔고 그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테슬라랑 삼성전자의 관계가 전 앞으로 더 두터워지고 앞으로 이제 다른 수주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특히나 이제 요즘에 부각되는 파운드리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전망을 좋게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테스나는 지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계약 뉴스가 나왔었을 때 좀 빠르게 잘 튀어오른 종목이죠. 그러니까 반응이 잘 나왔었던 종목이고 변동성 측면 안에서는 대장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파운드리 쪽 안에서 이제 검사 장비, 뭐 테스트 장비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그 차트를 좀 같이 놓고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두산테스나가 바닥에서 지난번 이제 파운드리 계약 이슈가 나오고 한번 또 상한가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다 되돌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 안에서 지금은 주가가 위쪽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들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오늘은 이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좀 지금은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기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뭐 네. 지금 뭐 당장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조금 매수해 놓으시면 다음 주에 뭐 조정 시에 또 매수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종가가 이제 위쪽으로 좀 버티면서 마감을 하면은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돌파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방향성은 위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쪽으로 37,000원 정도까지만 소화가 되면은 저는 이 종목이 좀 빠르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주봉상 차트 안에서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 바닥 돌파,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윗꼬리 패턴들이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쪽으로 돌파하면은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 넘어가기 전에 조용할 때 거래량 없이 뭐 음봉도 나오고 조정도 나오고 화려하지 않을 때 그때 좀 미리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매수가의 범위는 저는 위쪽으로는 37,000원 아래, 그다음에 하단으로는 뭐 35,000원 뭐 이 아래까지 좀 열어놓고 매수 구간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조금 좀 넓게 봤습니다. 일단은 5만 원까지는 좀 열어놓고 주봉상 차트 안에서 돌파가 나오면 이 윗공간을 채우러 가는 그림을 기대를 해보자. 다만 이제 주가가 혹시나 이제 또 반대로 꺾여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매물대가 이제 좀 받쳐지는 32,000원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하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안에서 두산 테스나 받았습니다.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겠네요. 35,000 원선에서 36,900원 매수 가능하다 사인 주셨고 목표가 5만 원으로 손절가 32,000원 아직 올라가기 직전 화려하지 않을 때 먼저 주셨다 말씀 주신 만큼 우리 김정엽 전문가님의 두산 테스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방으로 오시면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꼭 지금 바로 오셔서 쉽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엽 전문가 종목 AS 굉장히 많은데 자, 먼저 현대임스 보겠습니다. 조선 기자재가 뭐 굉장합니다. 현대임스 우리 수익은 40% 돌파가 됐는데요. 네. 지금 자리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끌고 가자. 뭐 끌고 가셔도 좋고 뭐 입절을 하셔도 좋고 뭐 없으면 충분히 어떡해요?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죠. 없으면은 뭐 이제 후회하셔야죠. 뭐 제가 거의 뭐 근 한 달 이상을 뭐 유일하게 조선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간 종목이 없고 제가 봤을 땐 유일하게 현대임스 하나 남았다라는 얘기를 뭐 오래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이 방송에 왔었을 때도 맞아요. 특징주 말씀드리면서 유일하게 현대임스만 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이제 뭐 제가 깨알같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보방 안에서도 이 종목은 많이 강조를 드렸고 무료 방송 오신 분들께도 장중 공개 방송 추천주로도 드렸고 심지어 이제 지난 시즌에 야간 점상 방송에서는 이제 수익률 대결 종목으로도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언제 말씀드렸느냐의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뭐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뭐 충분히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조선주가 너무 세죠. 저도 과거부터 조선주를 좀 많이 집착을 하고 강조를 드렸던 상황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여전히 너무 다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통적인 조선주뿐만 아니라 기재재 안에서도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조선업이랑 이어지면은 급등하는 그 정도의 이제 흐름이 지금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현대임스도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 이제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급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M&A 얘기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튀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앞서서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후회하셔야죠라고 말씀드렸지만 찐인 것 같은데요. 물론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많이 강조를 드렸고 뭐 예상대로 잘 갔기 때문에 다만 뭐 이제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좀 다소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또 이제 저랑 또 같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뭐 다음 주 방송에서도 또 좋은 종목들이 보이면은 항상 좀 바닥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니까 뭐 놓치신 분들은 잠깐 좀 대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임스가 힘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차트를 좀 넘겨주시면은 네. 강조 드리는 위치는 지속적으로 뭐 비슷합니다.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려는 시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두드리는데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윗꼬리 패턴이 주봉상 차트에서도 보여줬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서는 종가로 여기가 이 위치가 돌파가 되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뚜껑이 열리고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주요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어제는 뭐 상한가 터치도 나왔고 이런 액션들이 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돌파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을 좀 더 좀 기대를 해도 좋겠다. 다만 분할 매도는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만 원 근접하는 목표로 한번 뭐 지켜보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셨을 때 이제 현대힘스 정도가 남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여전히 늦지 않았다라고도 말씀 주셨는데요.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들 다 챙겨가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AS 갈 텐데요. 코리아 FT 볼게요. 9%의 수익 중입니다. 이 종목은 뭐 여전히 신규 진입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후회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네. 좀 미비한 그런 상승률인데 지난주 여기 방송 추천주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야간에 이제 강의하면서 코리아 FT는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량 안에서 좀 가장 좋은 기술력과 그다음에 가장 좋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도 그렇고 저는 중장기적 투자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9% 올라간 게 그렇게 막 지금 당장 뭐 대단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랑 기아도 요즘에 좀 반응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 이제 원활한 그림들이 이번 주에는 뭐 시장의 여파도 있었고 이제 원활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는 뭐 다른 부품주들 대비해서는 코리아 FT는 항상 이제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이번에도 이제 먼저 다른 쪽보다 선행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좀 분위기를 좀 끌어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좀 넘겨주시면은요. 뭐 월봉에서 보는 차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봉상 차트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돌파 나오고 매물대 넘어가면서 위쪽을 두드리는 그림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미국의 그 관세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카의 수요가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잘 유지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지난번보다 좋은 자리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만 새로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적어지면서 음봉 조정 구간들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다려 보시고 혹시나 이제 안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태워줄 공간이 안 나오고 그대로 급등이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은 뭐 또 좋은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매수는 항상 눌림목과 음봉 조정 시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AS 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AS 가볼 텐데 세 번째는 매커스입니다. 와, 이 종목 예전에 네. 함께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 주셨던 아, 네, 기억이요. 맞아요. 언제 이렇게 올랐는지 지금 150% 수익이 넘어가요. 우리 두 자릿수 수익은 그냥 기본인 것 같고 세 자릿수도 잘 가네요. 네, 뭐 좋은 종목이죠. 네. 추억의 종목이고 와. 세 자리 수익률이 쉽게 달성이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 요즘에 매커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주주 환원책과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이슈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자사주 비중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요즘에 정부의 그 증시 부양책에 뭐 일원으로 힘을 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안에서 좀 안 그래도 이제 주주 환원을 좀 잘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좀 정책적인 이슈로 테마가 더 씌워져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운이 더해져서 빠른 수익률과 또 높은 수익률이 이어진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증시가 좀 뚜렷한 방향성이 없죠. 주도 업종들이 좀 약하고 하다 보니까 가는 놈들한테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조선주 이쪽에 이제 수급들이 쏠리거나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한테 수급들이 좀 다시 붙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커스는 사실 뭐 제가 이번 그 여름이 오기 전에 추천드렸을 때 뭐 같이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제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재료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사주 비율 높은 종목들이 또 반응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따라서 한 번 더 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단발적으로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또 제가 증권 방송들을 모니터링하면은 매커스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추천주로도 많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다만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좀 장기 투자로 매수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하단에 22,500원 요 정도만 좀 타이트하게 딱 잡아놓고 이 윗공간 채우러 가는 뭐 이런 이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노리실 분들은 한번 좀 미련을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2,500원에서 28,500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가능하다. 네. 네, 이렇게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뭐 짧게 하나 더 볼까요? 우리 블루엠텍도 살펴보겠습니다. 마감이 코앞이긴 한데요. 우리 수익은 30% 넘어가거든요.
네, 넘어갔다가 좀 줄었어요. 네. 요즘에 조정이 나와가지고 뭐 지난주 방송에서 좀 열심히 자랑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그냥 차트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전에 보여줬었던 좀 차트의 시그널들은 항상 좀 일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는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에도 이 바닥에서 보여지는 윗꼬리 패턴과 거기에 동반되는 명분들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은 좀 두 자리 수익률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이 주장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가격 조정들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나왔었던 시기들은 다 위쪽으로 치고 돌파를 시도하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부분에서는 조정이 나오고 과거에 이제 또 저항이라던가 지지선까지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공략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매력적인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파가 나온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S 해보길 잘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한 시점에 왔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 김정엽 전문가님의 정보방으로 오셔서 블루엠텍 함께 대응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꽤나 답답하게 움직여졌네요. 코스피 0.2%, 코스닥 또한 하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8월 29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코스피 오늘 0.4% 가까운 상승으로 시초가 문 열었습니다. 3,208포인트에서 개장이 됐지만 오늘의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약세로 전환된 채 끝이 났습니다. 자,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33% 하락한 3,185포인트에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코스닥 또한 오늘 시초가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만 오늘의 고가 805포인트 찍고 밀렸습니다. 0.19% 하락한 796포인트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네요. 자,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팔자는 오늘도 이어지면서 부담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3,200억 원의 팔자, 오늘도 기관의 방어가 돋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외국인의 팔자, 기관의 사자, 그리고 선물 시장 쪽으로도 어제와는 다른 흐름을 보인 외국인이네요. 어제는 4천억 원 넘는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오늘은 외국인들 선물시장 안에서 4,600억 원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 약세에서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단 오늘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죠. LG엔솔은 3%의 하락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의 하락 마무리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역시나 오늘의 주인공 조선입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HD현대중공업은 3% 추가적인 상승 보였고요. 기아가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 정도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5% 가까운 상승, 43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BM, 펩트론, 파마리서치 에코프로까지 3에서 4%가량의 하락으로 오늘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파란불 켜주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종료가 됐는데요. 이제 9월을 대비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계속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장 특징 섹터 굉장히 명확해 보이긴 하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선주를 좀 먼저 그렇죠.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조선주가 여전히 너무 강해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만큼 시장 안에서는 뭐 좋은 뉴스와 그다음에 조선주는 지금 뭐 실적들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뭐 분기마다 이제 역대급 실적을 좀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갔었을 때도 트럼프의 입에서는 조선 협력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냥 조선주가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 안에서 다른 먹거리들이 좀 쉽게 출회가 되지 않는 게 조선주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그다음에 매수가 좀 집중이 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강했었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뭐 하나엔진, 뭐 하나오션 이쪽 안에서의 또 급등 순환매들이 이어졌었는데, 또 최근에 오늘 막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뭐 캐나다 쪽에 잠수함 수주 관련된 뉴스들이 시장에서 뭐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조선 업종들은 지금 막 불을 타고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뉴스들이 하나하나씩 좀 던져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이제 막 불같이 달려드는 그런 이제 수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좀 강세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은 이 조선주들이 시장이 좀 저조하고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주도 업종들의 역할이 좀 부진할 때 더 잘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장에 좀 약간 반사익 느낌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게 되면은 뭐 기술주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선주들 사이에 좀 반대급부 움직임을 서로 좀 비교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 안에서는 사실 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다 몇백 프로씩 올라갔고, 네. 방송 안에서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조선주를 뭐 대부분 추천을 하셨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조선주 추천을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현대힘스가 저는 가장 좀 덜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시장에 좀 테마가 강해져서 기자재들, 그러니까 뭐 노출이 되지 않았었던 기자재들도 이제 뭐 시장에서 급등주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를 좀 놓치셨던 분들은 그런 쪽을 이제 좀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뭐 포착주라든가 좀 새로운 정보들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뭐 방송에서나 아니면은 뭐 저의 그 실시간 소통 정보방에서나 좀 수시로 공유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살펴봤습니다. 뭐 역시나 최근에 시장 중심에 서 있는 섹터는 조선인데, 조선과 뭐 조선 기자재까지 전반적으로 말씀 주셨고, 자, 오늘 두 번째 특징 섹터 가볼 텐데 반도체 봐주세요. 네, 오늘 뭐 임팩트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는데 네.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는 좀 액션들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한 5%대, 6%대 상승하는 종목들도 뭐 제법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제가 어제 야간 방송을 하면서 반도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으로 HP, SP 막 이런 종목들도 막 들어오고 했었는데, 오늘 뭐 그 종목도 오늘 뭐 좀 급등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특징주로 좀 보이고, 그러니까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좀 강했다, 그리고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이 충분히 좀 반격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기의 차이가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좀 저가 매수를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특징주 안에서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좀 눈에 보였는데,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힘을 한 번씩 써주기도 하고, 액션이 좀 잘 나오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반도체 업종 안에서 불이 붙을 때는 하루 만에 변동성도 좀 잘 나오는, 뭐 20%대 급등도 잘 나오는 그런 유의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반도체 업종을 이끄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삼성 쪽에 얘기를 해보면은 좀 두 가지 그 주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젠스낭 CEO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으로는 AI 반도체 칩을 판매를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단계 낮은 A20 칩이라는 것을 이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15%의 약간 관세 느낌으로 이제 그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이제 주기로 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근데 지금 그 엔비디아는 그 AI 칩을 찍기 위해서는 HBM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동안에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그 공급을 좀 했었는데, 만약에 중국 시장까지 개방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성장 속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로는 그거를 충족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끼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후순위 기업이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밖에 안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좀
그 예측과 그다음에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HBM에서 완전 밀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투자하길 좋아하고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과연 언제 엔비디아한테 HBM을 납품을 할까 이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들이 생각보다 좀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앞서서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좋은데, 제가 기대하고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은 이미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준비를 하기보다는 지금 뭐 수급이 개선되고 바닥에서 이제 막 액션들이 나오니까 지금 준비를 해놔서 낮은 가격에 매수해놓고 급등이 나오고 개인들이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들 때는 약간 좀 물량을 넘겨주는 이런 전략으로 미리 좀 대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도 저는 뭐 특징주로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두산 테스나도 여기에 또 같은 관련된 종목으로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반도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좀 기대하는 대로 파이팅 해주기를 한번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와 함께 가온칩스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또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좀 발빠르게 이 반도체 관련주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특징 섹터 가볼 텐데 오늘 로봇주 볼게요. 로봇주가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어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했었고, 로보티즈는 유상증자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주가는 한 2.8%의 약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견조했다. 네, 라는 생각도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이제 뭐 제3자 매정이 아니면 대부분 악재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뭐 주주 배정 뭐 이런 이제 유상증자가 나왔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기대감과 이거 유상증자가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주면은 오히려 이제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의례적인 좀 경우들이 나오는데, 로보티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잘 반영이 돼서 오늘 그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방어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제 미리 좀 들어와서 이제 좀 듣고 있었는데 그 윤기 아나운서가 열심히 또 로봇주 네. 브리핑을 해주셨죠. 그래서 로봇주가 요즘에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과거부터 이제 로봇주의 분위기가 올라올 때는 좀 단기적인 매매로 좀 재미를 좀 많이 봤었던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좀 그 재미를 봤었죠. 근데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로봇주는 앞으로 뭐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래에는 모든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의 기술들이 뭐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뭐 흔히 말하는 완성차 업종에도 그렇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조선 배를 만드는 데도 이제 로봇이 들어갈 거고, 모든 그 제조업 전반적인 기여도가 좀 높아질 거기 때문에 로봇주는 그 앞으로 이제 성장성은 확실히 높죠. 근데 지금 많은 로봇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이제 열어보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지 지금 당장 로봇 기업들이 막 돈을 엄청나게 펑펑 벌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주들이 아직까지는 좀 재료들이 더해졌을 때, 그러니까 테마들이 툭툭툭툭 던져졌었을 때 그때 좀 이제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테마성 그림들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로보티즈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이런 이제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들을 제외하고는 중소형 종목들이 거의 그런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데, 요즘 그런 쪽의 뉴스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얘기도 뭐 이제 로봇주가 이제 수혜를 받을 거야라는 얘기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안에서는 현대차가 그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확대를 시키겠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핵심은 첫 번째가 철강, 두 번째가 뭐 자동차, 세 번째가 이제 로봇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가 가장 좀 잘 팔리니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뭐 철강 제조도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그걸로 이제 자동차 만들고, 근데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더욱 그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웨어러블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라고 이제 현대차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국가 인건비가 낮은 국가 안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또 실제로 제조를 하고 완성을 좀 시키려고 한다면은 현대차 입장 안에서도 이 로봇 투자에 그다음에 로봇의 기술 확대가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도 요즘에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 안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이제 뭐
뭐 휴머노이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지금 삼박자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는 지금 우리가 뭐 9월 달 넘어가면서 다음 주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노란봉투법이 가장 큰 이제 좀 단발적인 요소가 되긴 하는데 이제 발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요거 다 좀 이의 제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분위기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로봇주가 오늘 조정이 나오고 대장주 로보티즈가 보여줬었던 액션을 봤었을 때 이런 이제 단기적인 테마의 순환매가 이걸로 이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뭐 로보티즈가 움직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중소형 로봇주들의 순환매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나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차트 팔로잉하고 움직임 보면서 관심주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로봇주는 여전히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력이 남아 있다고도 말씀 주셨고 로봇주 내에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말씀 주신다니까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들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SOFC 관련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 주자 범한 퓨얼셀도 있고요. 지금 자리 SOFC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섹터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이쪽 안에서는 제가 막 그렇게 미리 선점을 좀 하진 못했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막 따라잡는 게 맞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잡지 못했으면은 이거는 좀 보내주는 테마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근데 시장 안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급등이 나왔었을 때는 뭐야 뭐 요 정도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오늘 뭐 이제 범한 퓨얼셀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땡땡 뭐 퓨얼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 좀 시장에 먹거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테마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징주로 그 범한 퓨얼셀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막 특징주 검색을 해보면은 범한 퓨얼셀이 오늘은 뭐 이제 수소, SOFC 뭐 이쪽 내용들보다는 이제 뭐 캐나다 잠수함 수주 뭐 요거 이제 오늘 조선주를 좀 끌어올리는 요소가 됐잖아요. 거기 안에서 이제 뭐 범한 퓨얼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또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됐더라고요. 연료 전지 모듈이 이제 그 뭐 잠수함 수주에 좀 기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더해진 것 같고 그 전에도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좀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뭐 가장 좀 셌었던 범한 퓨얼셀을 약간 좀 기준 종목으로 보면서 이 종목이 이제 계속 좋은 순환매를 보여주고 뭐 여전히 힘을 좀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뭐 덜 올라간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 안에서는 저는 두산 퓨얼셀 차트 한 번만 좀 보고 갈까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오랜 동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7월 달, 8월 달 계속 매물대랑 위쪽 구간들 두드리고 돌파 나오고 다시 한번 아래쪽에 또 지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급등 여력은 이제 세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뭐 범한 퓨얼셀이라든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혹은 시장의 먹거리가 즉 이제 좀 기술주들이 지금처럼 저조한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한타 정도만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소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조선이 가다 보니 이쪽도 부각을 받는 듯합니다. 범한 퓨얼셀을 기준으로 삼아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 두산 퓨얼셀 차트까지 우리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섹터 가볼 텐데 다음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특징 섹터요? 네, 뭐 섹터보다 약간 좀 한번 특징주? 흘러가는 뭐 특징주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저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좀 확 치고 올라가는 액션들이 좀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아니면 뭐 제로투세븐, 뭐 꿈비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되죠. 근데 사실 이제 뭐 나오는 이슈들은 항상 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 아니면 정부 안에서 이제 뭐 출산 장려 정책들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은 한 번씩 좀 반짝하고 근데 이제 그게 지속성이 좀 오래가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국가로 계속해서 이제 좀 문제점이 야기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정책이 나왔었던 거에 비해서 종목들이 반응하는 그런 수준들은 점점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정부 안에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이제 아동 수당이 나오잖아요. 지급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만약에 몇 세까지 주기로 했는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한 살 더 늘려가지고 지급을 좀 더 해줄게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뭐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는 힘을 썼는데 금방 힘이 다 풀려가지고 다시 되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그 자막 화면 나가는 것들도 보면은 빨간불을 태우고 있는 종목들이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그 흐름 안에서 그 뉴키즈온이라는 종목이 네. 이거는 이제 시장 안에서 생소하네요, 네, 종목명은. 좀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는 뭔가 좀 새롭게 떠오르는 저출산 관련된 정책 테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으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명 안에서도 누가 봐도 이거는 저출산 관련된 아이들 관련된 종목처럼 기업처럼 좀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상장 이후에 좀 수급들이 저조하다가 오늘 뉴스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저출산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쪽 테마로 뭐 당일 단타라던가 뭐 단기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아가방 컴퍼니, 꿈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것도 이제 같이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나왔던 정책 이슈가 지속성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뭐 특징주로 일단 올라온 종목이니까 앞으로 뭐 저출산 이슈가 있었을 때는 이 종목도 이제 같이 좀 끼워놓고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제 좀 모니터링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내기주 말씀 주셨는데 뉴키즈온 앞으로 뭐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가 된다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 볼 시간이에요. 9월의 전략이 될 텐데 9월 뭐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비슷하게 흘러갈 거다. 네, 근데 비슷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시장 안에서 요즘에 코스피가 박스를 계속해서 좀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탈피가 되고 돌파가 나와야 시장에서는 좀 먹거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수익들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는 기대되는 바들이 뭐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가 이제 또 현실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술주들의 반격이라던가 아니면 강조드렸던 삼성전자의 반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9월 달에는 저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을 같이 제시를 드렸는데 기술주들 안에서의 그런 반격 흐름들, 그다음에 증시를 견인해 나가면서 심리를 좀 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우리 다음 주에는 그다음에 9월 달에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로봇주의 테마도 저는 뭐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보방 통해서 수시로 좀 종목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방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실시간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9월에도 함께 하시면서 좀 두둑한 수익을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카메라 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봤는데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었습니다. 8월장 여러분 대응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9월을 또 함께 대비해 봐야 되겠죠. 마감 100점 불패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